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도대체 리픽싱은 무엇일까요? 계열사인 테라피틱스의 전일 공시 두 가지 전환가액 조정과 만기전 사채 취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HLB 주가는 장중 31,650원까지 갔다가 프로그램 매수세가 매도세로 좀 바뀌면서 좀 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 흐름으로 살펴보면요. 오전장에는 이제 시초가에서는 음봉으로 10시까지는 큰 흐름이 없다가 10시 넘어가면서 이제 31,000원대 지지를 확인하면서 장중에 31,6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뒤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매도세로 살짝 좀 바뀌면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오전장까지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11,000주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한 5,700주까지 잡혀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잡히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테라페틱스의 어제 전일 공시 관련되는 부분, 전환가액의 조정 14회차,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요거는 이제 13회차입니다. 그래서 회차가 다르니까 채권 물량이 다 다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들 살펴보면요.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사채라고 하면 뭐 어둠 속에서 있는 그런 사채가 아니라 이 해사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신용평가기관들이 등급을 매겨야지만 등급을 받아야지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이 회사채 등급을 받을 수 없는 특히나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개발 과정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나오기 어렵죠. 그리고 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고금리 상태에서는 회사채 발행하게 되면 신용평가가 이제 대기업 비해서는 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금리보다 좀 높은 어떤 수준의 그 채권 발행에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메자닌 자금으로 대표적인 전환사채, BW 뭐 이런 게 있죠. 발행은 사채로 발행하는데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환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회사가 이제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채권자에게 이제 채권은 소멸하면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전환사채인데, 그래서 전환가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서 전환가액보다 높이 나와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 전환하면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이 금리담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구하는 게 전환사채인데요. 이 전환사채는 발행 이후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환가액 리픽싱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로 보면 리니까 뭔가를 다시 하는 거죠. 픽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 변환시킨다. 그러니까 전환가액을 계속 조정하는 겁니다. 3개월마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계속 이 조정해 주는 거. 요거 이제 하향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아서 2021년 12월 달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도 조정을 해라. 요걸 상향 리픽싱인데요. 여기는 이제 9월 13일에 이제 2021년도 9월 13일에 전환사채 발행했기 때문에 상향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 당시 이제 과거에 G3BNT일 때 HLB 쪽으로 이제 인수될 때에 발행되었던 이제 전환사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무한정으로 리픽싱을 하느냐. 최저 조정가액이 있습니다. 3,596원. 근데 이번에 이제 조정되었을 때 3,619원이니까요. 거의 이제 최저 조정가액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동일한 어떤 그 발행했을 때 어떤 주식수보다
그 전환가액이 낮아져 버리면 들어오는 물량은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오버형 이슈로 이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가 신용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장의 어떤 반응은 좋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으로 발행해서 이자도 좀 이제 절감하고, 만약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만기에 이제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양수 겹장의 어떤 흐름으로 전환사채를 많이 이제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할 때 보시게 되면 무기명식, 입건무, 무보증, 사모전환사, 용어가 좀 어려운데 무기명이니까 채권의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입건무인데 보통은 이제 이 표면 이자율, 쿠폰 관련되는 부분이 3개월에 한 번씩 이 표면 이자율로 주는데 여기 0이니까 그래서 입건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기에 가면 이제 2024년도니까 3년 동안 지나고 나면 이 겉면 총액에다가 3%를 더해서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자율보다는 훨씬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보증은 회사가 원리금을 보증하지 않는 거고, 사모니까 특정한 대상한테 이 전환사채를 부여한다는 소리입니다. 450억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최저 조정가액이 7,406원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최저 조정가액이 3,500 얼마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왜 다르네? 올해 2월 달에 1대1로 이제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테라피틱스가.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뭐 반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에서는 옵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 만기가 가면 3% 받는데 보아하니 이에서 주가가 전환가액을 아무리 리픽싱을 해도 현재 주가가 리픽싱 가격보다 훨씬 밑단에 있다든지 그러면 뭐 주식으로 전환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3년까지 기다리는 거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풋옵션을 줘가지고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근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1년 1개월이 지나고 나면 3개월마다 그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풋옵션 그 옵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걸리니까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제 자금이 어려워서 발행했는데 자금이 원활해서 전환사채 건자한테 내가 다시 살 테니까 돌려줘,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보면 요거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 후에 1개월이 지난 부터 해가지고 그 2023년 4월까지 이제 회사가 돈이 있으면 콜옵션을 이제 청구해가지고 소각할 수,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다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삼자에게 넘길 수도 있고, 그냥 뭐 채권이니까 소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에 따라서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특정한 사모 대상 자체가 노마드 제1호인데요. 여기는 이제 업무 집행자가 코르키고 코르키의 대주주가 진양곤 회장이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관계에서 발행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은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동영상으로 이 부분 질문하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렸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여기도 보면 2021년도 11월 16일이죠. 그러니까 21년 이제 HLB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11월 달에 이제 추가로 발행되었던 여기도 보면 무기명시 이건 뭐 여기도 보면 이제 쿠폰 레이터가 없고요. 무보정 3호고, 주당 이제 전환가액은 여기가 보시게 되면 4,062원. 만기가 이제 내년도 11월 달인데 그 만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앞서 이제 풋옵션, 콜옵션이 있다 했잖아요. 회사가 콜옵션을 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이 사채권자가 풋옵션을 해가지고 내 거 좀 사주세요, 이래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취득일자가 11월 16일이고요. 취득 사유 보면 이제 사채권자와 협의에 의해서 사채권의 일부 취득. 그 다음에 처리 방안은 이제 여기를 한국에타곤을 통해서 여기는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쁜 게 아니죠. 삼자한테 넘길 수도 있고 뭐 보유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각을 한대요. 보유 자금 형태로.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벌어지는 어떤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도 9월 13일 여기는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 13회차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발행 이후에 보면 그 전환가액의 조정이 리픽싱이 또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 상장이 있죠. 그러니까 11호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전환이 한 3번 정도 이거는 되었다는 겁니다. 초기에 이제 발행할 때에 금면 총액이 100억 정도 되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3호니까 찍어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쿠폰 레이트가 없죠. 예. 근데 누구 대상이냐고 이게 살펴보니까 이 빌리언트라는 회사에다가 100억 찍어서 발행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전환 그 행사 가격보다 위에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전환을 신청하겠죠. 그래서 3번 정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100억 정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채 금면이 43억이니까 남은 금액들을 이번에 회사 자금으로 취득을 하고 이제 소각한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하면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안 좋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전 사채 취득해가지고 소각한다는 말은 좀 뭐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전환사채 이 발행이라든지 픽싱이라든지 만기 전 사채 취득 이 부분들은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테라페틱스는 보면 이제 작년 뭐 그 요 행사를 했을 때 보면 주가가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행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LB 주가 흐름에서는 31,000원대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32,000원대 흐름들이 뭐 옷장에도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부분 중요하니까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별도로 또 카톡방이 무료로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신청하시면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